外国政府への情報提供を実施しておりまして、日本の食品への信頼の確保に努めていく。예,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 제품을 복용한 뒤에 사망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도 흔해졌고요. 해외여행 가서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사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 접하면 우리도 걱정하게 되죠. 오늘은 박한슬 약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엔저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붉은 누룩 사태가 일본만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한 그런 제약회사일 수 있지만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고바야시 제약이라는 곳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붉은 누룩 제품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한 110만 개 이상 팔린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잘 팔리다 보니 대만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수출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좀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사실 그 일본 내의 보도만 좀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죠? 네, 일단 사망자만 4명이 나왔고요. 예. 이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110명. 그 다음에 그냥 통원 치료라고 하죠. 이제 예. 병원 방문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이 600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정말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붉은 누룩 그 개념이 좀 생소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일반적으로 누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걸리 원료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 누룩이라고 하시면 이제 막걸리 담대 쓰는 그 곰팡이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막걸리 발효할 때 보면 이제 고두밥을 지어서 우리가 누룩을 넣으면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잘 발효가 되면 막걸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하게 누룩 계열입니다. 붉은 누룩도. 그래서 붉은 누룩을 가지고 발효를 하면은 그런데 추가적인 효과가 하나 더 있더라. 그게 뭐냐면 예.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발효산물로 나오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건강식품으로 많이 쓰던 건데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고바야시 제약이라는 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발효를 하다가 좀 이상한 물질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네. 써왔던 것인데 이번에 뭔가 이상하게 발견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막걸리 거죠? 담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같은 날 똑같이 담은 막걸리도 맛이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발효 과정을 굉장히 조율하고 섬세하는 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이번에 한 9.6톤 정도 되는 그 신규 분량을 나왔는데 거기에 뭔가 푸베르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푸베르산이요? 네, 이름이 어려우실 건데 예. 이게 원래는 어떤 물질이냐면요. 이제 식물들이 초식 동물이 자기 몸을 막 뜯어 먹으면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식물이 뭐 손이 있거나 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초식 동물아 나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만드는 물질인데 이게 뭔가 원료 과정에서 쌀 같은데 뭔가 혼입이 된 게 아닐까 예. 네, 그런 관측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순전히 그 누룩, 붉은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난 건 아니고 뭔가 좀 그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 뭐 이게 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뭔가 쌀 보관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발효를 하는 발효조라고 합니다. 그 발효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발효소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워낙 직구도 많고 직접 나가서 사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까 뭐 타이완까지 뭐 수출됐다고 하셨는데 타이완도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 걱정 많이 하시나요, 네, 다들? 지금 대만에서도 이제 그런 붉은 누룩 제품들을 계속 회수를 하고 있고요. 좀 다행인 점은 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식 수입이 된 적은 없다라는 걸 우리나라에는 시각처에서 없다. 네, 시각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수입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각처에서 이제 대만이나 일본에서 혹시나 추가 수입이 되는 거를 통관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바꿔서 막아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본 여행 가시면 약국이나 이제 드럭스토어 같은데 이제 상품 쇼핑을 하러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예. 일본 약들이 참 예. 좋다 이러시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제품을 사오신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서 들어오면은 이게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당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예.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먹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대만이라든지 예. 일본에서 이 푸베르산을 먹었을 때 무슨 독성 효과가 나타나냐라는 걸 해보니
이제 신장, 이제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제 예.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요거를 의학적으로는 예. 급성 신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급성 신부전이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 양이 감소하거나 이제 소변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예. 이거를 그냥 내가 오늘 소변을 좀 덜 보나 보다 이렇게 허투루 넘기시면 안 될게요. 그 이제 콩팥이라는 곳이 예.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동작이 안 하면 이제 예.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혹시나 소변 그런 붉은 누룩 제품을 드시고 네.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변 신장내과를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서 이제 타이완을 경유해서 이제 들어온 경우는 이제 당국에서 보니까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셨는데 타이완 말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나라가? 예. 지금 이게 다 좀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걸러질지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생산된 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제품들에서 유독 그 독성 물질이 뭔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걸 정말 다 추적하기는 가능할까라는 게 일본 내에서도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예. 네. 자,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그런 뭐 약품이라든가 식품 중에 그 대마 유사 성분 제품도 확인이 됐죠. 네, 이게 식약처에서 이제 이런 전수 검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건데요. 그 요즘 마약 범죄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실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범죄 조직들이 새로운 마약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마약 말고 새로 발견된 거는 법을 제정하게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임시 마약류라고 지정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발견된 것은 대마에 있는 환각 성분인 THC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물질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모르고 먹었다가는 내가 뭐 환각이나 이런 걸 해서 정말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해외여행 가서 이제 그런 대마 제품이 합법화된 곳에서는 예. 식품에도 그냥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슈화 됐던 것처럼 태국에서 그냥 음식을 먹었는데 그 안에 대마가 들어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건강식품 구입하실 때도 해외 직구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식약처에서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식약처 홈페이지를 네, 통해서 식약처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이런 수 있습니다. 말씀이셨고요. 자, 일본 여행 가서 감기약이라든가 알레르기 약 같은 약 사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직구로 역시 많이 구매하시고 있는데 처방전 없이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브론 A라는 그 일본 제품인데 그게 사실은 안에 기침약이 너무 성분이 용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들 예. 사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마약성 성분인 코데인이라는 게 함유가 돼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약이 왜 감기약이 들었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품은 있습니다. 이게 기침 억제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건데 예. 대신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정말 면밀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침약을 모르고 먹었다가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이걸 먹고 정말 호흡 곤란이라는 마약성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그냥 합법이다라고 해서 사오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내 아이가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막 복용을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와 그 해외에서의 예. 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령 이제 미국에서는 각성제 종류들에 대해서 좀 너르게 허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직 아이돌 분이 이제 그런 각성제를 그냥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된 이런 경우들도 있을 그런 정도니까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런 식품들과 약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들도 그냥 모양만 봤을 때는 뭐 동글동글하고 캡슐에 들어있고 하니까 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실제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요. 그걸 먹는다고 뭔가 질병 치료 효과가 있지는 않고 예. 식약처에서도 그것을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수심이 되게 얕고 성인용 풀장은 굉장히 깊죠. 그 예. 기준
기준이 한 0.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놨냐? 안전 때문이죠. 그래서 낮은 물에서도 우리가 수영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깊은 물은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도 약효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들만 따로 빼놓은 어린이 풀장 같은 개념이고요. 예. 이제 정말로 그냥 함부로 먹었다가는 우리 몸에 중요한 위해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약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뭐 알레르기 환자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 식품들 그 소비가 또 많아지는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약처가 검사를 해봤더니 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 대신 뭔가 건강식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약효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먹었는데 정말로 효과를 봤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식약처 조사 결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의 그런 알러지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약이 들어있더란 겁니다. 11개 정도 제품에서. 어떤 약이?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물질들이 막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 식품인데.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식품에도 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네, 있군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는 편이고요. 미국 같은 곳들은 그걸 좀 자유롭게 열어주는 편입니다. 개념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약으로 봐야 될지 식품으로 봐야 될지. 그래서 원래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들어있는 함량 자체도 과연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조금 이제 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남자 화장실, 공공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제 성기능식품 이런 약품 같은 거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사 먹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들은 함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알 분량에 막 수십 알 분량이 들어있고 예. 이러면 먹고 바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량식품처럼 뭐 재료의 질만 따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함량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관리된 제품, 특히나 국산 제품들이 오히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식약청 홈페이지 확인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해외에 있는 약을 좀 들여올 때 사람들 보면 이제 FDA 허가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냥 안심하고 사잖아요.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상품이다 이러면 되게 철저하게 관리됐다고 우리가 믿게 되긴 합니다. 예. 그런데 FDA가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말 과도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 원료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 운전면허만 발급해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막 매너 운전을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이런 원료가 들어있다지 품질 관리나 이쪽에 대해서는 FDA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원료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걸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FDA는 글자만 보고 그렇게 신뢰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한슬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사건건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